TNK 프리 김경입니다. 요즘 착한 시작 가격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바로 르노 삼성의 XM3입니다. 크로스오버 형태의 차량으로 쿠페형 SUV라고 말하는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XM3는 지난해 2019년 서울 모터쇼에서 XM3 인스파이어라는 컨셉트카를 공개하면서 주목을 받게 된 차량입니다. 오늘은 XM3의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차량의 디자인입니다. 쿠페형 SUV, 이런 형태의 차량으로는 BMW X4 그리고 벤츠의 GLC 쿠페를 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차들은 상당히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2천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이런 디자인의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솔깃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XM3는 지난해 러시아 모터쇼를 통해서 출시한 르노의 아카나,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냥 아카나라고 하겠습니다. 이 아카나를 베이스로 만들어진 차량입니다. 외형을 잠시 살펴보면 차량의 앞, 뒤, 측면 다 조금씩 디자인 변화를 주었습니다. 물론 실내 디자인도 부분적으로 변형되었습니다. 이것은 XM3의 사전 계약 가격표입니다. 두 개의 엔진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 엔진당 3개의 트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 구성에서 가장 매력적인 점은 흔히 깡통이라고 부르는 저출력의 1.6 GTE 엔진 트림, 가장 낮은 트림을 보면 차량의 앞, 뒤에 장착하는 라이트가 전부 LED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깡통 트림 차량부터 LED 라이트를 잔뜩 넣어주어서 깡통 트림 차량도 폼이 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깡통 트림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전혀 없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최소 옵션으로 스틸 휠이 아닌 알루미늄 휠을 선택하는 것 하나만 더 들어갔다면 금상첨화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 봅니다. 파워트레인 측면에서도 아카나는 1.6 엔진하고 엑스트로닉 CVT가 결합되었고 2륜 4륜 구동을 선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XM3는 아카나하고 다르게 1.6 엔진 엑스트로닉 CVT 이외에 더 강력한 파워트레인을 가졌습니다. 바로 1.3L 터보 엔진과 7단 습식 DCT의 결합입니다. 아카나와 달리 2륜 구동만 가능합니다. 이런 점이 좀 아카나하고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XM3 차량에서 자연흡기 1.6 엔진과 엑스트로닉 CVT가 결합된 것은 일상 중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분명히 주행에서 답답함을 느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엔진과 변속기 조합은 이미 SM3에서 적용한 바가 있습니다. XM3의 원조인 아카나의 공차 중량이 1370kg 정도이기 때문에 XM3도 이와 비슷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SM 때보다 더 무게가 증가해서 주행에 더 부담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운전을 즐기시는 사람이라면 1.3 터보 쪽을 1.3 TC 쪽을 선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XM3의 쿠페형 SUV 스타일과 착한 시작 가격 이외에도 저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르노가 새롭게 적용한 1.3L 터보 엔진하고 게트락의 7단 습식 DCT입니다. 이 두 개가 결합되어 얼마나 효율적으로 즐거운 드라이빙을 제공해 줄 것인가가 궁금한 부분입니다.
1.3 터보 엔진은 준중형 SUV에 다소 배기량이 작다고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바로 다운사이징한 엔진이며 르노, 닛산, 벤츠, 다임러가 협력하여 개발한 엔진입니다. 국내에서는 이 엔진을 경험할 수가 없지만 이미 해외에선 A클래스에 탑재되어 오고 있습니다. A클래스에서도 7단 DCT하고 결합되어서 8초대 초반의 주행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XM3는 다소 차체가 A클래스보다 높기 때문에 이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럼 이 1.3 터보 엔진에 적용된 기술들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4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플라즈마 스프레이 보호 코팅입니다. 엔진 실린더 내부에 플라즈마를 이용한 코팅 작업으로 실린더 열 전도성이 좋아졌고 엔진에서 자질구레한 조금조금한 이런 폭발 연소 작업을 줄여주게 됩니다. 또한 압축률을 증가시켜서 엔진 효율도 좋아지고 배기가스 배출량도 감소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삼각형 모양의 실린더 헤드를 가졌습니다. 아주 독특한 실린더 헤드인데요. 실린더 헤드가 그리스 문자의 델타가 꼭 삼각형으로 하고 똑같아요. 보시면은 그리스 문자 델타하고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델타 실린더 헤드 이렇게 불려지는데요. 이 델타 실린더 헤드로 인해서 엔진 룸 공간을 적게 차지하게 되고 엔진 무게도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실린더 헤드 일부분이 배기 매니폴드하고 결합되면서 배기가스 냉각 효율도 증대시켰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다이렉트 인젝트를 사용하는데요. 연료 분사 압력을 최대 250바까지 증가시켰습니다. 연료 분사 노즐에서 이제 구멍이 6개 가진 노즐인데요. 이 노즐을 통해서 직분사 인젝터를 가지고 높은 압력으로 분사시켜서 연료 효율을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터보차저에서 웨이스트 게이트라는 게 있어요. 이 웨이스트 게이트를 동작이 모터로 동작합니다. 보통 웨이스트 게이트는 유체 압력에 의해서 제어하게 되지만 여기에서는 전기 모터를 이용해서 제어하기 때문에 터보 동작이 원활하지 않은 엔진의 이제 저 RPM대에서 엔진 효율을 증대시켜 줍니다. 이외에 흡 배기 밸브 개폐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CVVT 기술도 탑재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요즘에 최신 엔진에 대부분 다 탑재되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특성 등을 가진 1.3 터보 엔진과 함께 결합되는 듀얼 클러치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변속기로 유명한 게트락 제품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게트락이 아니죠. 이제 마그나 PT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마그나 PT의 7단 듀얼 클러치입니다. 건식이 아니고 습식 변속기입니다. 그래서 내구성이 아주 좋습니다. 이 변속기가 1.3 TC 260 엔진과 결합됩니다. 르노 삼성에서는 엔진을 TC260이라고 불려지는데요.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제 소비자들을 다소 혼동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엔진 이름 이후에 출력을 의미하는 숫자를 배열하는 것이 르노 엔진 명명 방식입니다. 이번 1.3 터보 엔진은 3가지 출력으로 나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TCE 115, 140, 그리고 160으로 불립니다. 즉 115마력, 140마력, 160마력으로 출력으로 구분됩니다. 1.3L TC260이라는 엔진은 르노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1.3 터보 엔진의 최대 토크 허용 기준이 270Nm입니다. 그래서 엔진 이름을 이 토크를 따서 TC260이라고 한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 습식 7단 듀얼 클러치는 게트락이 개발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제품인데요. 3세대로 진화했고요. 게트락 7 DCT300이라는 제품입니다.
최대 토크 허용치가 300Nm까지입니다. 이 제품은 운영할 때 굉장히 낮은 에너지를 사용하기로 유명한 변속기입니다. 조그마한 전구 하나 정도의 에너지인 30W 에너지만으로도 동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료 소비 효율이 아주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독특한 쿠페 SUV 디자인하고 낮은 시작 가격, 그리고 1.3L로 다운사이징한 벤츠 합작 엔진, 그러면서 효율이 뛰어나면서 내구성이 좋은 게트락 듀얼 클러치가 결합해서 얼마만큼의 조화를 이루느냐가 XM3의 성공을 좌우할 것으로 판단합니다.